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55살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요즘은 혼자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결혼했고 직장은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 크게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삶이죠.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요즘은 늘 그렇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울까봐 입은 다물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눈 밑이 많이 꺼졌더군요. 이마 주름도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요즘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시 풀었다가 또 매고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했죠.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겠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제가 주도하던 업무들이 요즘은 슬그머니 제 손을 떠나는 느낌입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이 줄었고, 보고서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팀장님, 이번 건은 저희 팀에서 정리해서 권유드릴게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당신은 이제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점심시간 사내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던 화면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부장님도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라던데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최 부장님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실적도 좋고 일도 야무진 분입니다. 회사에서 능력 없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은 사람이죠. 에이, 설마요. 아니래도요. 이미 위에서 말 나온 거라던데요. 그 뒤로는 음식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을 먹는 건지 그냥 넘기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밥맛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길에는 일부러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운전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혹시 나일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김치볶음밥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건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하하하 진짜 웃기네. 거실을 보니 아내가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다리를 쭉 뻗고 리모컨을 든 손은 한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장면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콕콕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치볶음밥 했어. 얼른 먹어 식기 전에. 음, 웃어 보이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감정이 묻어날 것 같아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복을 벗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불안, 단톡방 메시지, 아내의 웃음소리까지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 제 얼굴이 유난히 낯설어 보이더군요.
그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잘릴까봐 숨을 줄여가며 살았는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속 편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다.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말이 조금 날카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날의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김치볶음밥은 거의 남겼습니다. 아내는 입맛 없냐고 물었고 저는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고 저는 말없이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거나 TV를 켰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도서관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설명해도 제가 뭘 하려는 건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동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인데도 묘하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자격증책, 창업 관련 서적, 재무 설계 책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제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퇴직 대비, 중년 재취업, 제2의 인생, 책 제목들이 하나같이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골라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손에 든 책은 쉽게 정해지지 않더군요. 결국 몇 권을 꺼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긴 했지만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계산뿐이었죠.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몸이 이 상태인데 가능은 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진 걸 보고서야 시계를 확인했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는데 딱히 얻은 건 없었습니다. 괜히 더 불안해진 마음만 안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조금만 걸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은 아직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이미 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부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유화 기름 냄새였습니다. 작은 방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아내 미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얼마 전부터 시작한 유화였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는 붓을 든 채 말했습니다. 오늘 색감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방 안에는 캔버스와 물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괜히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환기 좀 하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금방 끝나.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처럼 한 번 더 들여다봤죠. H화방 결제 35만 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료 한 번 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더군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재료 한 번 사는데 35만 원이나 나와? 아내는 붓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 다 키웠잖아. 나도 이제 내 시간 좀 살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 평생 집안일 했어. 누구한테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쉬는 날도 없었어.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다른 계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집 대출금,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의 월세와 생활비,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와 공과금까지요. 그래도 지금은 입 밖으로 내뱉으려다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싸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계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줄지어 지나갔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고,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도 이제 좀 살래 라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던 이유를 그날 밤에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제대로 쉰 기억이 없는데 알람 소리는 여전히 잔인하더군요.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한 번 더 붙잡았습니다. 주말보다 오히려 더 뻐근했습니다. 이제는 주말과 평일의 경계도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죠. 옷장 앞에 서서 와이셔츠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에 비춰보니 다림질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더군요. 깔끔해야 할 셔츠가 괜히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림질도 제대로 안 돼 있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미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할 일 많아. 물소리 사이로 말이 이어졌죠. 장 보고 반찬하고 빨래 돌리고 이게 다 일이야.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미인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 요즘 새로운 작품도 시작했잖아. 빨리 완성해야 해. 곧 화방 사람들이랑 단체 전시도 있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투에는 분명한 바쁨과 나름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그날의 제 마음에는 여유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참았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일은 돈이 안 되잖아. 말이 끝나자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인은 그제야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돈 되는 일만 해야 인정해 줄 거야? 나라는 사람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도 그제야 조금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같고 대화를 끝내는 신호 같아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한참을 운전하다가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야, 우리 집은 대화가 안 된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냐? 친구는 잠깐 웃더니 가볍게 말하더군요. 야, 그냥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요즘 다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힘도 이해받을 기대도 그 한마디에 같이 꺼져버린 느낌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차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려다 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희는 자기도 할 일이 많다고 했고, 저는 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각자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이 남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침묵이 그날 하루 종일 제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상대는 오래된 친구 정순의 부부였어요. 젊을 때부터 맞벌이를 해왔던 부부입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한동안 연락도 뜸했는데 정수가 먼저 한번 얼굴 보자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가 몸에 배어 있더군요. 말투도 느긋했고 표정에도 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들 둘은 이미 출가했고 요즘은 둘만의 시간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키울 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후 계획 세우는 재미가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제 어깨가 조금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후가 이미 준비된 사람과 아직도 현재를 버텨야 하는 사람의 차이가 말 한마디에서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순의 부부는 요즘 와인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 병씩 열어보는 게 낙이야.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취미지 뭐. 취미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조금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취미는 늘 시간이 남으면 혹은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때 미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요즘 그림 그리고 있어요. 눈이 반짝이더군요. 유아인데 곧 단체 전시도 준비 중이에요. 정순의 부부는 크게 반응해 줬습니다. 와, 대단하다. 전시까지 나가면 진짜 작가네. 미희는 더 신이 났습니다. 유명한 작가 이야기, 색 이야기, 요즘 얼마나 바쁜지까지 쉴 새 없이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스쳤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돈만 나가는 활동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정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유럽 가. 아내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와, 진짜요? 정수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이럴 때라는 기준이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미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유럽 여행 가보자. 창밖을 보며 말하더군요. 나 동남아만 가봤지. 유럽이랑 미국은 못 가봤잖아. 순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 차 새로 뽑았더라. 우리 차도 10년 넘게 탔잖아. 솔직히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 퇴직금 조금 땡겨서 세단으로 바꾸는 건 어때? 우리 나이면 그 정도는 타야 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세단을 타?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순의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잖아. 둘이 버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우리랑 형편이 다르다고?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희는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나 집에만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고 말을 이어가면 더 상처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문제를 덮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누구 하나 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처만 마음속에 안은 채로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필드에 나갈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요즘은 다들 스크린 골프로 모입니다. 실내라 편하단 핑계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필드에 나가는 게 점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서니 익숙한 소리들이 먼저 들렸습니다. 공 맞는 소리, 기계음, 괜히 크게 웃는 웃음소리까지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서로의 허리나 무릎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야, 요즘은 주말에 조금만 무리해도 그 다음 주 내내 힘들어. 말도 마라. 조금만 늦게 자도 다음날 바로 티나더라.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새 또 아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요. 우리 마누라는 요즘 재취업했어. 한 친구가 티샷을 치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학원 도우미로 나가는데 큰 돈은 아니어도 용돈 벌이는 되지.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니까 훨씬 낫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크린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괜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요즘 뭐 안 하셔? 그 질문 앞에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문화센터 다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문화센터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맞벌이 한 지 20년 넘었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둘이서 벌고 둘이서 버텨왔는데 나는 왜 혼자서 이 무게를 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부럽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유를 이야기하고 저는 계산부터 떠올리니까요. 게임이 끝나고 각자 계산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문을 나서는 순간 괜히 더 피곤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하루였죠.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미희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까 스크린 골프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이래.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매일 드라마만 보지 말고.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심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금세 굳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활동 시작했잖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멋진 활동인 줄 알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돈은 내가 버니까. 그 생각이 스스로도 못나 보였지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상처만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오늘 하루가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웃음, 친구들의 말, 아내의 표정까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퇴직이 가까워지고 있고 아내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치를 마치고 불을 끄면서도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저와 아내 사이에는 말보다 생각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했죠. 사람들 말수가 줄어들었고 괜히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만 회의실로 오시죠. 문을 닫고 마주 앉는 순간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그대로 주저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곧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설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제 머릿속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어머니 얼굴도 겹쳐졌죠. 그리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대출금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몸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정신만 혼자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호등이 바뀌는지도 모를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죠.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먼저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괜히 피곤한 척 했고, 괜히 바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여만 갔죠. 결국 어느 날 저녁, 저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TV를 끄고 물을 마시러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희야, 입을 여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말이 나왔어. 아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금세 굳어졌죠. 무슨 말이야?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래.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워졌습니다. 혼자서 이 말을 떠안아야 할까 봐서요. 왜 이제야 말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망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불안해할까봐.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서로가 같은 문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지금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듯 살고 있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깊이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죠.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말합니다. 아내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데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계산할 것도 많고 새로운 일을 찾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외벌이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현실을 떠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장 먼저 외로워집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이기심보다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였지만 그 안에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분은 돈 걱정을 했고 아내분은 자기 인생에 대한 허기를요. 이 사연 속 남편분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내분이 철이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정작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계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말해도 달래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삼키고 계신 분들요. 오늘 사연이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집은 지금 어떤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만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무게를 꼭 혼자서만 들고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